이 전체적인 건설 포지션으로 봤을 건설비의 코스트의 구성비로 봤을 때 설계비보다는 이제 그 시공비가 훨씬 크잖아요. 어쨌든 90% 이상의 시공비니까.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제일 이 편한, 그 다음에 이제 그 관행, 이렇게 좀 뭐랄까, 습득된 그런 그 시공사 선정은 최저가 낙찰제라는 거, 최저가 낙찰제. 해서 설계가 다 되면 설계사한테 받아서 건설회사 몇 개 불러가지고 설계되면 나눠주고, 그다음에 가격 내시오 이래서 가격을 내면 거기서 이제 건축주께서 왜 이렇게 비싸? 좀 깎읍시다 해가지고 깎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최저가 낙찰 방법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건데 그 이 최저가 낙찰제 이런 그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요 최저가 낙찰제, 최저가로 업체를 고르는 요 방식, 요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델리케이트해요, 이게. 건축주께서는 내가 그래도 재능이 있어 해가지고 제일 싼 업체 선정해서 내가 잘 지으면 돼,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이런 제도를 많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이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최저가 낙찰제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줄 돈 주고 공사를 좋은 건물을 질러 하지, 우리나라처럼 싸게 후려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할라 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으로. 일본의 잔재는 아닌데 이런 식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발주 방식의 변화, 이런 것에 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 제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가 적합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걸로 그냥 일괄 패스하니까 그런 부분 쪽에 조금 고려할 요소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서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최저가 낙찰제라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습득되어 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 한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말씀의 요지고요. 그러한 것의 그 이면적인 것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설계 따로 시공 따로가 돼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강의 이렇게 카리큘럼 보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근데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해요. 설계사무소에 설계한 거 갖고 도면 받아서 시공사한테 견적 의뢰해서 이렇게 받아서 시공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국내 환경으로, 국내 건설의 그 사슬 구조를 보면은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위험한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 분쟁의 원인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 방식보다는 시공과 경험이 있는 시공사들이 설계 쪽에 인볼브 돼서 사전에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설계에 대한 모순점은 혹시 없나, 이 설계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나 하는 것들을 검토한 후에 시공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그다음에 선진국에서의 건설 발주 형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유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아젠다에서 보여드린 CMN 리스크라고 하는 발주 형태. 딱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